여름의 문턱, 후끈해진 열기만큼 열정적인 인생을 살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에너지 화력이 어마어마한 이 댄스 수업의 최고 연장자로 수강생들 사이에선 소문이 자자한 유명 인사라는데요. 굉장히 젊은 언니고요. 피부도 좋으시고 몸매도 좋으시고 날씬하시고 건강하시고 최고입니다, 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정말 아름다우세요. 60대가 넘으셨는데 건강하게 몸매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누구세요? 인생은 60부터 생기발랄 65세 임민지 씨입니다. 군살 없는 매끈한 뱃살과 잘록한 허리 라인, 세월 역주행한 피부 탄력까지. 최소 1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린 수강생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열심인 주인공. 댄스에 진심인 이유가 있다고요? 줌바 댄스예요. 줌바 댄스는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관절에도 무리가 안 가고 또 운동량이 많아서 몸매 탄력에도 최고인. 흥겨운 라틴 댄스에 에어로빅을 결합한 줌바 댄스는 엄청난 운동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럼에도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모든 동작을 완벽 소화. 과연 민지 씨의 신체 나이는 어느 정도일지. 신체 나이 유연성 테스트 들어갑니다. 자, 시작! 시작과 동시에 모든 관문을 단 5초 만에 끝내버린 민지 씨. 칼깍지 통과 후 마의 엉덩이 구간에서도 막힘없이 쏙. 40, 50대 도전자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그녀의 신체 나이는 20대.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나이 있으신데 피부도 좋으시고요. 몸도 되게 유연하시고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젊음을 잃지 않는 민지 씨의 건강 비법은 무엇일까요? 흐르는 세월에도 나다움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관리하며 건강한 몸매를 유지 중입니다. 사이즈는 55 사이즈고요. 네, 허리는 지금 26을 입고 있어요. 네. 옷 사이즈만큼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 스타일. 화려한 패션도 기죽이는 넘치는 자신감. 평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민지 씨의 건강 비법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일까요? 세월이 흘러도 건재한 민지 씨의 미모와 건강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퇴직하면서 저희 남편이 그럼 시니어 모델 한번 당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한번 도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정년 퇴임 후 모델 일을 시작했고 이제는 모델 심사위원으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데요. 영광스러운 트로피가 늘어날수록 더 건강해야겠다 다짐한다고 합니다. 그런 민지 씨의 삶의 활력소. 여보세요? 우리 정민이 맘마 먹었니? 맘마. 맘맘마. 할머니 노래해줄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황정빈. 당신은 누구십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돼야 아이가 조금 더 크더라도 제가 아는데 부담 없이 잘 아이도 보냈어요. 가끔 봐주시나 봐요? 예. 제가 가끔 가서 이렇게 좀 안아주고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일주일이면 한 두세 번 가요. 사랑하는 손주 곁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한 민지 씨의 두 번째 건강 비법, 건강한 집밥입니다. 외식과 배달은 사절이라는 첨가물 제로 무공해 식단. 신선한 채소들 송송 썰어 끓여내는 된장찌개, 소박한 건강식이네요. 운동으로도 단백질이 중요하겠지만 먹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위주로 이렇게 두부나 아니면 저는 표고버섯, 호박 뭐 이게 주로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베테랑 주부답게 맛깔스러운 육즙 반상이 뚝딱. 건강을 채우는 하루 세 끼. 평범하지만 부족함이 없는 밥상입니다. 어느덧 70을 앞둔 황혼의 나이. 이제야 비로소 건강의 소중함과 일상의 행복이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왔지만 이젠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자기 나이가 60대, 70대라고 그래서 나는 할머니 아무것도 못해. 그것보다는 자신 있게 한번 좀 부딪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그 모든 거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나중에 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고 자기도 모르게 변화 있다라는 거.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수줍은 미소를 간직하며 세계를 여행하고 싶었던 꿈 많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기약 없는 불투명한 미래가 됐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조차 힘들어졌다는 김은경 씨. 연신 무릎과 허리를 두드리며 통증을 호소하더니 결국 자리에 멈춰서는데요.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무릎 수술도 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살이 쪄서 조금만 걸으면 이렇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체중이 늘면서 악화된 무릎 염증은 평범한 일상까지 멈춰버렸습니다. 가까운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일도 그녀에겐 쉽지 않은 외출. 마트에서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라면 진열대인데요. 종류별로 라면을 담기 시작하더니 다른 식재료 없이 장보기 끝입니다. 이게 라면이 딱 먹기 치우기 간편하잖아요. 제가 일할 땐 요리하는 게 정말 일이었는데 뭐 집에서까지 하니까 일 같아서 정말 하기 싫어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발걸음을 내리는 은경 씨.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상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힘겹게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또다시 무릎 염증의 통증이 찾아온 걸까? 바구니에 담긴 약통으로 뻗는 손. 하루라도 약 없이 버티긴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무슨 약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고지혈에다가 당뇨도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또 난소암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저기 많이 아프고 그래서 살도 찌고 그래서 약이 이렇게 많이 먹게 되네요. 관절의 변형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슬관절증에 심지어 청천벽력 같은 난소암 진단까지 받은 건데요. 내가 뭐 어떻게 잘못 살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저는 진짜 제가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정말.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지? 뭐 정말 얼떨떨하고 너무 속상하고. 도미노처럼 건강이 무너지면서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고 온몸에 염증이 쌓인 듯 만성 피로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에 집 밖에 안 나가니까 급격하게 또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또 몸이 아파지고 또 몸이 아파지고 살이 찌니까 또 운동을 더 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운동마저 힘들어진 몸이 되자 가장 달라진 건 걷잡을 수 없이 축 늘어진 뱃살이었습니다. 은경 씨의 현재 허리둘레는 정상 허리둘레를 훨씬 넘는 42인치. 아니, 허리둘레가 언제 이렇게 쪘냐?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죠. 이게 언제 나왔는지. 이게 언제 나왔을까요, 배가? 정말 너무 속상해요. 이전보다 늘어난 허리둘레에 충격이 큰 은경 씨. 체중 감량을 위해 나름 노력한 적도 있었지만 끝끝내 뱃살만큼은 빠지지 않아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는데요. 그렇게 뱃살을 방치하면서 마주하게 된 달라진 일상. 당연했던 일도 이젠 어려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숨 막히게 누르는 뱃살 때문에 몸을 숙여 발톱을 깎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냥 어느 날부턴가 이렇게 발톱 깎으려면 저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남들한테는 이게 쉬운 일일 텐데 전 너무 힘드니까 정말 너무 서글퍼요. 은경 씨 인생의 가장 큰 골칫덩이가 된 뱃살.
딱딱하게 굳은 듯 울퉁불퉁 변한 이 뱃살만 빠진다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환한 미소로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하던 그때의 내가 사무치게 그리운 날들의 연속입니다. 일단 살 빠지면 좀 타이트한 옷 입고 좀 보기 좋은 예쁜 옷 좀 입고 싶어요.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복부 비만 정도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복부 내장 지방과 주변 장기를 확인하는 초음파부터 확인.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여기 지방간이 좀 있으시고요. 네, 한번 볼록 내밀어 보세요. 네네. 지방간이 심하시니까 끝까지 초음파가 투하가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얘가 좀 어둡게 보이는 전형적인 지방간이 있으시고 열심히 눌러도 어둡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음파상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은경 씨의 지방간 소견. 간 조직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만큼 내장 지방이 가득 낀 상태라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복부 비만으로 인해 우려되는 건강의 적신호들이 발견됐습니다. 두 번째로 피 검사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정상보다 좀 높으신 상태로 확인이 돼요. 이런 것들이 보통은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게 많이 껴가지고 나중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관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 복부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을 동반하고 유병률도 상당히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이 기름을 만나면 잘 타는 것처럼 만성염증은 지방이 있으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방세포는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을 분비하고 이는 신진대사를 방해해서 지방을 더 쌓이게 만드는 염증과 지방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데요. 특히 신체에서 가장 지방이 쌓이기 쉬운 복부 비만은 염증성 질환의 화약고나 다름없습니다. 뱃살에서 시작된 염증은 씨앗처럼 전신에 퍼져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는데요.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을 경우 전신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물리적으로도 복부 내장 지방과 간은 가깝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잘게 쪼개져서 혈액을 타고 간으로 들어가서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되는 거죠. 이 지방간인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걸 저희가 지방간염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지방간은 염증을 만들면서 간염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지방간은 간세포 독성이 산화 스트레스를 내뿜어서 염증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인체 해독의 70%를 담당하는 간에 지방이 쌓이게 되면 체내 해독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배출되지 못한 독소는 전신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죠. 실제 복부 비만이 불러오는 심각한 염증성 질환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해야 하는 뱃살. 이 뱃살을 잡기 위해 이악 물고 독하게 운동한다는 주부들을 만났습니다. 폭발적인 운동량 덕분에 지독한 뱃살도 못 빼긴다는 점핑 운동 중이라는데요. 점핑 운동하면요 온몸에 열이 확 나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요. 그래서 뱃살이 뜨끈뜨끈해지면서 배가 호쭉해져요. 그저 나이살이라 방치하지 말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뱃살. 여성의 경우 뱃살이 늘어나는 두 번의 시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출산, 두 번째는 갱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남성과 달리 여성의 경우 폐경이 오는 50대를 기점으로 복부 비만율이 급증하는데요. 중년 이후 여성의 뱃살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원인은 여성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낮아져서 순환 장애가 생기고 또 결국 이 순환 장애로 인해 셀룰라이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 표면에 울퉁불퉁, 오렌지 껍질처럼 나타나는 셀룰라이트는 몸의 순환을 방해해 부종을 일으키고 독소 배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염증을 뿜어내는 복부 내장 지방을 더 늘리는 주범이 됩니다. 문제는 셀룰라이트는 단순히 살이 쪘다는 증거가 아니라 몸속 노폐물 덩어리, 염증 덩어리, 병든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살이 쪄서 생긴 살이 아니기 때문에 굶거나 운동을 해도 쉽게 빠지지 않는 악질 지방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뱃살도 다 똑같은 뱃살이 아니죠. 건강에 가장 위험한 뱃살 유형을 찾아라. 뱃살 고민에 수심이 깊은 중년 여성들이 선택한 공포의 뱃살은 무엇일지.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유형은 바로 흘러내린 뱃살이 겹치고 겹치는 폴더형. 과연 그럴까요? 3위는 옆구리 볼록형입니다. 옆구리에 살이 많이 찐 유형으로 자세가 불균형하거나 유연성이 감소될 경우 나타나는 뱃살이고요. 2위는 아랫배 볼록형, 일명 똥배형입니다. 기초대사량이 낮고 근육량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마지막으로 1위는 폴더형인데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많은 가장 위험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단축시키는 염증 시한폭탄, 복부 내장 지방과 셀룰라이트. 악착같이 빠지지 않고 숨통을 조이는 염증 뱃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